오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혜입니다. 예. 앵커님 제가 1년 전에 처음 뵀을 때 예. 그때 제 첫인상은 예. 그 초식남의 꽃중년 예. 딱 그런 느낌이었고 예. 멋내는 것 좀 좋아하시고 예. 약간 자기 멋에 약간 취해 있기도 예. 하고 관리하는 남자. 예. 근데 오늘 이 헤어스타일은 그 투지와 결기가 느껴지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네. 머리를 잘못 잘랐다는 말씀을 아니 결기가 느껴지는 헤어스타일 1년 동안 처음 보니까 아직 여름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마음은 네. 지금 결기로 가득 차 있다. 아니 뭐 답답해서 좀 확 그죠. 마음이 답답하니까. 시원하게 깎아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또 헤어스타일 너무 좋다고. 헤어 미키, 햇 미키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겠죠. 네, 너무 느껴집니다. 예. 저는 이번 주는 오히려 기분이 확 좋습니다. 잘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 자르면 여러분들 보기 아주 불편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예, 기운이 참으십시오. 좋습니다. 예. 기세도 좋고 아, 이번 주 그렇습니까? 안에는 예. 진짜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라면 이 멈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오은혜 씨의 기운을 믿습니다, 저도. 네, 네. 믿어 보십시오. 예. 요번 주 저도 네. 후반부의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죠? 느낌, 안 되면 진짜 우리 갑시다. 손잡고 헌재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아니, 목금 이쪽에 기운이 확 올라옵니다. 그죠. 예. 네. 막 아지랭이 봄날 아지랑이 올라오듯이 막 기운이 막 올라옵니다. 모든 게 멈춰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짜 생계가 근데 다 멈춰 있다고요. 헌법재판관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 상황을. 저는 그렇게 알고 뭐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그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예. 정말 진심을 다한 글을 아, 남기고 그래서 있거든요. 오윤혜란 이름으로 남기십니까?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래요? 오 땡땡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안 남겨보셨군요. 오 예. 땡땡으로 나오고 어제 남긴 글은 수천만의 국민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집단 지성이 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예. 근데 정말 그 극우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예. 제가 새벽 1시 반에 남겼거든요. 예. 제 글을 덮기 위해 그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시민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또 거기에 마음을 전하는 네, 일도 그렇습니다. 있다. 요즘은 막히지도 않아요. 예. 기다림 없이 바로 아, 그래요? 본인 인증하시면은 예. 이름도 성만 나오니까 아, 그래요? 네,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 쓰듯이. 예. 네, 전할 데가 없으니까 전해봤습니다. 예. 자, 7767님. 네, 우리나라 검찰은 권력에는 꼬리 내리고 힘없는 서민들, 잡범들에게만 힘을 쓰는 집단인지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 지금 검찰에 대해선 시민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뭐 제가 더 첨언하지도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검찰 얘기가 검찰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번에 완전 민낯이 네. 드러났죠. 진짜 오늘도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으니까 네, 네 번째. 한번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예. 이번에도 어떻게 할지. 네, 예. 지켜만 보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제 곧 결과 나오는데요. 네,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네. 자, 4297님. 민감 국가요? 그것도 그냥 검찰이 뭉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꼬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 이거를 2달 동안 몰랐다는 것도 아주 놀랍고 그렇습니다. 이것조차도 야당 탓을 하는 국힘도 너무 놀랍고 예. 그냥 모든 그것도 것들이 진짜 놀라운 기사였어요. 네,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믿을까요? 그 사람들은? 믿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 그냥 선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죠. 네. 본인들도 믿지 않으면서 거짓을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여당이라는 집단이. 그렇죠. 근데 좀 창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창피는 안 한가 봐요. 그런 얘기하면. 부끄러움과 염치는 이미 네. 없는 어디 갔을까요? 것으로. 원래부터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염치라는 게 정말 없을 수가 정말 있는지. 약간 좀 네. 부끄러워요. 점잖은 네. 목소리로 넥타이 메고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민간 신기합니다. 국가된 게 탄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이재명 이게- 대표가 뭐 야당의 뭐 대선 후보라서 그렇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오천님께서 헌재에서 내놓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언제부터 뉴스가 됐습니까?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게 마땅한 국회의원, 여당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는 건 어디 내놓을 뉴스가 아니라 당연한 거 원래 아니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쌀로 밥 짓는 얘기를 당연히 승복해야죠. 우리 그리고 헌법 윤석열 문제요. 피청구인이 당연히 지금 나서서 저 폭력적인 어떤 그 지지자들을 말리고 이게 마지막 가는 길에 국민들한테 할 정말 돌인데요. 마지막 돌이죠.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죠. 그거 좋지 않은 게 뭐 선동 뭐 요새 또 조용하고 있는 게 뭐
불안합니다. 저는 정말 조용히 있을까요? 네. 일단 눈에 띄는 데라도 조용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만. 네. 9909님께서 사안이 굉장히 간단해서 탄핵 심판이 2달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희 집 아이고야. 남자 어르신들 다들 큰 병 얻어서 대학병원 갑니다. 요새 아.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제 주변에도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 아닙니까? 전 예. 국민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연구기관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최근 민주주의 보고서 2025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후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가장 높은 단계인 자유민주주의였다가 올해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가 됐습니다. 한국은 종합순위가 41위입니다.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계엄 일어난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민감 국가로 네. 동맹국이 분류가 되고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말이에요. 윤혜 씨하고도 이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국가가 이 2년여 만에 이 모양으로 추락할 수가 있을까 참 그것도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보면 제주예요, 제주. 이렇게 망가지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능해도 네. 최소한의 어떤 그러니까 게으르기만 해도 단순히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냥 내버려 둬도 공무원들이 국가 돌리고 그냥 알아서 시스템으로,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는 않아. 그때가 딱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라고 보거든요. 네, 네, 네. 무능하고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가만 놔두니까. 그래도 관료들이 나서서 뭐 대략은 국가를 돌아가게 하고. 네. 근데 이 지금은 작정을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게으른 사람이 또 어디 가서 건드리잖아요, 자꾸. 네. 그리고 아무런 어떤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이 어디 가서 자꾸 뭐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사익과 연결돼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 망가지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저렇게 무능한 집단이 처벌해야지. 네.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파면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하겠는데 그런 이 위기감이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것 공포들이죠.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파면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계엄을 했던 저 사람이 돌아오면 다시 계엄하지 않으라는 법이 뭐 있지? 그렇죠. 계몽령이라 그러는데 네. 될 때까지 할 거 아니야. 저 계몽을 또 허락해 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몽을 자꾸 하라. 그럼 계몽이 될 때 계몽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네. 국민들이. 네. 그럼 계몽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계몽을 할 거 아니에요. 시도할- 그거 걱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와서 그 계엄이란 이상한 짓을 안 하더라도 지금 국가 2년 반 운영했듯이 네. 또 2년을 운영해 보세요. 이러면 이 나라가 이게 그러니까요.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그러니까요. 가지가 다가 차원이 다른 위기감입니다. 두 위기감이에요 정말. 네. 이거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잠 못 자고 그래서- 우울감에 그렇죠. 불면증에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기소된 피고인들이 계속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서울시내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교사인 사람도 있고 치과 의사를 30년 이상 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1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서부지법을 침입했는데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나 계약 갱신도 해야 되고 치과 경영에 문제도 생기고 졸업식도 있고 근데 이렇게 그래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아니. 폭동 소유 이런 거 위중한 범죄인 거 모르고 했습니까? 뭐 위중한 범죄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믿었을 수는 있겠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법 위에 있죠. 예, 무슨 짓을 해도 네.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어떤 이상한 믿음이 있었을 수 있고 또 네. 이렇게 배운 사람이 왜 이런 짓들을 할까 보면 어디 집단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그- 소수가. 그런데 네. 분명한 건 이런 짓을 저지르면 끝까지 처벌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맞아요. 사회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쁘다고 법원을 때려 부수면 동네 술 한잔 먹고 집에 가다 동네 그 술집 야만 빌려면 국가죠. 그럼요. 야만인들이 사는 그 곳이죠. 집에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때려 그러니까요. 팰 것이고. 네. 그런 야만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위 쿠데타다 보니까 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경찰도 인천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계속 소환이 안 되고 계속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도 체포 저지를 반대했던 경호부장 옷벗을 가고 그러니까요. 복숭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성훈 경호처장이 보복성 해임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내란 시도의 잔재들 네, 그게 그대로 계속 있고.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믿고 또 그 밑에서 또 이상한 일들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이에서 보복을 하고 이상한 신호를 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내란에 같이 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렇죠. 승진을 하고 저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복해? 그거겠죠. 지금 저들을 굴러가게 하는 게 그건데 이 모든 사태를 단번에 끊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윤석열의 예, 파면밖에 없죠. 파면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아무리 유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대통령의 파면 외에는 이 사회를 다시 굴러가게 하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네.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뉴스는 안 봐도 헌법재판관들이 제발 뉴스사이킥 하나만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운이 좋습니다. 네.